자, 외국인 선수를 저희가 계속 평가하고 있는데 마지막 1위 팀과 2위 팀 새로운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분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키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미국에서 또 이제 일이 있다 보니까 예, 계약이 안 됐죠. 맞습니다. 사실 그런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키움 쪽에서는 푸이그 선수 재계약을 아마 고려를 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후반기 성적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의 좋았죠. 예, 이 푸이그 선수의 활약이 좋았거든요. 네. 고심을 했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이제 재계약을 이제 포기를 하고 에디슨 러셀 다시 온다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러셀 선수가 2020년 왔었죠. 뛰었다가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테일러 모터 선수 대체 선수로 왔었죠. 네, 대체 선수로 와서 뛰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재계약이 안 됐죠. 재계약이 안 됐고 멕시코 리그에서 활약을 하다가 다시 오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멕시코 리그 때는 성적이 괜찮은 걸로 알고 좋아요. 있어요. 작년 시즌에 80경기에 3할 4푼 8리에 와. 홈런이 24개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이제 그 모터 선수의 대체 선수로 왔을 때는 네. 뭔가 이 러셀 선수가 미국에서 확실하게 몸을 이렇게 완벽하게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아무리 이렇게 커리어가 좋고 네.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도 적응 못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실패작으로 끝났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키움 쪽에서 제가 봤을 때는 레이더로 포착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성적이 어떤가 보고 있었을 겁니다. 젊은 선수니까 중미만 잘 된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아마 키움 쪽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컵스에서 뛰었던 선수 아니었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 월드시리즈 우승할 때. 그때 멕시칸 리그까지 갔는데 그러면 지금 기량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멕시칸 리그의 그 리그 수준이 우리 KBO보다 좀 낮다고 봐야 됩니다. 멕시칸 리그는 글쎄요, 뭐 정확하게 어떤 수준이다라고 이제 보긴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한 수준 아닐까요? 아, 그 정도? 네, 멕시칸 리그가 뭐 트리플 A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더블 A 정도는 전 된다고 보는데 네. 한국 야구가 이제 더블 A 수준이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평가도 많이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멕시칸 리그의 성적이 KBO 리그의 성적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네, 그 정도. 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시 에디슨 러셀을 데려왔는데 일단 뭐 선수들과 호흡은 굉장히 좋겠네요. 이미 경험했으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작년 시즌에 키움이 이제 김혜성 선수가 이제 2루 쪽으로 옮기면서 네. 유격수 자원이 사실 여러 선수가 봤어요. 네. 그렇죠? 신준우 선수도 그렇고, 봤고. 뭐 김희집 선수도 그렇고, 네. 뭐 여러 선수들이 봤는데 결국에는 유격수 한 포지션의 공백을 메웠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이 러셀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와서 유격수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러셀이. 예. 야. 유격수의 공백이 있었던 팀이에요. 키움 자체가 네네. 작년 시즌에. 왜냐면 완벽하게 메우지 못했으니까. 새로운 선수들을 계속 홍은기 감독이 기용을 했는데 뭐 수비 쪽이나 타격 쪽이나 홍은기 감독이 정말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낸 선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러셀 선수를 영입을 해서 아마 유격수로 쓸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아리엘 후라도. 좀 빨리 영입이 됐죠. 이 네, 선수는. 빨리 영입됐어요, 예. 이 선수는. 이 선수가 애플러 대체 외국인 선수로 이제 데려오게 된 선수인데. 파나마 출신이고요. 맞습니다. 96년생. 네. 2012년도 2012년도 이제 국제 유망주 이제 텍사스와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던 선수고요. 2018년도에 메이저리그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메이저리그도 3시즌이 있고. 네. 마이너에서 오랫동안 있었고. 그렇죠. 2019년도에는 이제 선발과 구원 합쳐서 네. 32경기. 최고 구속은 155. 이 선수가 폼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입니까? 안정적이에요.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어, 구윙이나 볼넷이 이 선수가 제구가 굉장히 좋거든요. 예. 마이너리그 통산은 1.8개고 메이저리그는 2.7개입니다. 그럼 이 중간으로 봐야 된다고 하면 구윙이나 볼넷이 거의 2개 정도 수준이에요. 아하. 제구가 굉장히 좋죠. 컨트롤이 제구가 좋구나. 굉장히 준수합니다. 이 선수가. 네. 네. 메이저리그 통산은 45경기에 12승, 마이너는 133경기에 47승, 3.39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으니까 네.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된 투수입니다. 아하. 네. 그러면 요키시와 네. 외국인 선수 두 자리를 그렇죠. 함께하게 되는데. 그런데다가 이제 안우진이 있고, 안우진이 있고. 최원태가 있고, 키움이 이제 작년 시즌에 5선발을 맡았던 선수가 뭐 한현희 선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정찬원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 한현희 선수는 지금 롯데로 이적이 됐고요. 정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도 키움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먼저 이제 정찬원 선수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 이 조건에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우리랑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팀과 계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키움 쪽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기사로 나왔기 때문에요. 네. 5선발을 이제 키움이 누가 만드냐가 지금 이 스프링 캠프에서 이제 홍원기 감독이 이제 어떤 선수를 낙점을 해야 되는데 네. 뭐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기존에 선발 경험이 있었던 이승우 선수가 이제 이승우. 강력한 지금 5선발 후보로 네.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네. 이 선수의 단점이 뭐냐면 단점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빠른 공하고 체인지업은 좋은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제 3구종이 좀 약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아, 근데 결국에 제 3구종이라는 거는 슬라이더 아니면 커브인데 그렇죠? 슬라이더 아니면 커브인데 근데 선발로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3개의 구종까지는 사실상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른 공 체인지업 좋아도 괜찮지만 슬라이더라든가 커브의 완성도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빠른 공의 제구 그리고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높은 선수라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 높다. 선수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예. 10승 이상은 보여줘야 될 텐데. 기본 10승은 찍어야죠. 무조건 외국인 선수 찍어야 되는데. 외국인 선수들은 기본으로 10승이 아니라 12승 정도는 찍고 아하. 특 A로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이 이제 15승을 찍냐 못 찍냐.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만약 20승 찍었다. 그러면 그냥 리그에서 20승 하면 외국 진출하죠. 일본으로 진출하든가. 그렇지. 그러고 보니까 도전할 20승 수 한 있는. 투수들은 다 외국으로 갔네. 그렇죠. 아, 일본으로 가든가 어. 아니면 다시 이제 미국의 좋은 오퍼를 또 받는다든가 이럴 가능성이 높죠. 예. 기존에 있었던 우리 요키시 선수는 이제 정말 장수. 장수 5년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올해가. 와. 케이시 켈리가 LG에서는 가장 오래된 외국인 선수가 됐고. 케이시 켈리도 5년째일걸요, 네, 올해가? 5년째. 네. 와, 이 요키시도 야 엄청나게 길게 했네. 이게 요키시는 제구가 좋잖아요. 요키시가 막 150km의 빠른 공으로 아니잖아요. 상대 타자들을 잡아내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네. 140km 한 4, 5 정도 제일 빨았을 때 제구가 또 완벽하잖아요. 그런데다가 투심을 굉장히 잘 던지기 때문에 리그에서 롱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근데 요키시는 메이저리그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오포가 없으니까 뭐 160에 포심을 던지는 투수들도 굉장히 많은데 160km대에 투심을 던지는 투수들이 질비합니다. 투심 같은 경우에는 145만 넘더라도 굉장히 강력한 투심이라고 그렇죠. KBO 리그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미국은 95마일 투심을 던져야지 강력한 포심이라고 봐요. 자, 마지막으로 지난 시즌 이제 우승팀인 SSG 랜더스 외국인 선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기한 건 3명의 선수들이 모두 바뀌었어요. 다 바꿨어요. 예, 근데 와.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어 바꾼 건 아니고요. 네. 예, 이제 미국 야구에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에 도전해보겠다라는 의사를 본인이 먼저 밝혔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지 못한 거고요. 예, 모리만도 같은 경우에는 정규 시즌 성적은 좋았는데 네. 한국 시리즈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아하. 사실 재계약이 안 된 스타일이고 그렇죠. 라가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체 선수로 왔는데 생각보다 뭔가 임팩트 있는 모습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세 선수 모두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랜더스 쪽에서 이제 벌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승을 했는데 외국인 선수 3명이 모두 교체가 된다? 바뀌었다. 이런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3명의 선수가 애니 로메로 선수, 네. 그리고 커크 메카티, 네, 컷 메카티, 네, 그리고 기에르모 에레디아, 에레디아. 에라디아, 에레디아까지 이렇게 3명의 선수 영입했는데 이 선수는 이름을 뭘로 등록할지 모르겠네. 아, 그러네. 기에르모로 할까, 에레디아라고. 에레디아로 하면 재밌겠다. 응원할 때 야 나왔다 에레디아. 박수산 씨한테 얘기하세요. 그럼 되겠네. 해서 그 응원단장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에레디아 응원할 때. 네. 로메로 선수 같은 경우 일본 MPB 경험이 있는 투수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네. 2021년도 작년까지 이제 지바 롯데 애니 로메로. 이 선수가 있었는데 네네. 이 선수가 최고 구속이 160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50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중계 때도 네. 간혹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최고 구속은 투수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건 큰 의미 없다. 평균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지. 그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평균은 그냥 한 경기에서 계속 그 정도의 스피드를 던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네. 원래 이게 투수들이 마운드에서 공 한번 빡 뿌렸는데 160 나오는 경우가 있죠. 있지. 근데 계속 160을 찍지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게 네. 이게 유튜브 생태계와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한 번 막 10만, 20만 찍을 때가 있어. 근데 그 기본적으로 한 3만에서 4만 원 찍는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좀 야구라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괜찮은 채널이다. 예? 평균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평균 구속이 한 155 정도 나온다. 이 선수 또 191인데 네네. 2008년도에 이제 템파베이에 입단하여 2013년도에 메이저리그 이제 데뷔를 아하. 했던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일본 야구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로메로 선수요. 네, 지바 롯데에도 있었고 2019년도에는 주니치에도 있었습니다. 야, 예전에 우리 선이 있었던 주니 드래곤스. 21경기에 8승에 4.26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2021년도 롯데 시절에는 20경기에 3.36입니다. 장점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 게 공을 놓는 이 릴리스 포인트가 포인트가 똑같아요? 일정하대요. 여기 똑같이. 100% 똑같진 않겠죠. 아. 그런데 타자들을 속일 수 있을 만한 릴리스 포인트를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른 공 나오고 슬라이더 나오고 체인지업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릴리스 네. 포인트가 일정하면 그 터널링도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터널링도 굉장히 유리하죠. 좋죠. 네, 같은 그러니까 지점이. 타자 앞에까지 이제 똑같은 구질로 오다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 릴리스 포인트가 일정하면 그 터널링도 굉장히 좋은 유리하다.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여기서 거죠. 야구 캐스터스 하나 좀 던져봤어. 저도 알고 있는데 뭐 모른 척 아는 하는 거 하나 거야. 나왔나 보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평균 자책점이 보니까 통산 3.6 정도. 일본에서만. 네, 네. 야, MPB에서 이 나쁘지 정도면- 않죠. 네. 근데 일본에서는 커브를 거의 구사를 안 했다고 해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커브가 손에 안 익어서 이제 구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커터라든가 뭐 체인지업이라든가 슬라이더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굳이 커브까지 구사할 필요는 없어서 없었는데. 구사를 안 한 건지 이거는 이제 시즌 들어와서 이 선수가 과연 커브를 던지느냐 그리고 다른 변화구를 네. 좀 보게 되면 커브를 왜 안 던졌는지에 대해서 아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예. 근데 제구가 조금 흔들린다는 이야기가 사실 있거든요, 이 선수가. 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구위가 뛰어난데 제구가 흔들리게 되면 KBO에서 성공을 거두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특히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근데 국내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제구가 흔들리는 투수가 1군에서 활약하는 그 기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짧게 뭐 쓰다가 또 제구 안 좋아지면 또 퓨처스에 가고 이런 경우들이 강속구 투수에게 흔히 나오는 사실 상황들이거든요. 일단은 뭐 스카우트 리포터에 봤을 때 애니 로메로 선수는 제구가 켈리라든가 지금 뭐 제구가 좋다고 평가를 받는 투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제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요거는 위험 부담으로 봐야겠죠. 위험 부담으로 좀 봐야 되고. 하고 메카티 선수가 제가 이 선수가 투수인데 이 선수를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컷 메카티. 이 선수가 신장이 작아요. 지금 KBO 리그 온 외국인 선수 중에 제일 작은 신장으로 알고 있어요. 1m78밖에 되진 않습니다. 제일 작은 선수 아닙니까? 투수 중에서? 근데 공을 진짜 잘 때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메카티 선수 딱 던질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규재 선수라고 아시죠? 조규재. 쌍방울 레이더스에서 네. 30세이브 이상 마무리했던 조규재 선배가 저하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서 선수 생활을 같이 한 적이 있거든요. 네. 키가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1m 한 70에서 한 70, 한 1, 2 이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롱팩이라고 아시죠? 네, 길게 던지는. 길게 던지는. 기가 막히거든요. 아. 공 때리는 게 제가 봤던 투수 가운데 진짜 가장 좋다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조규재 선배가 이 공 때리는 게 진짜 좋습니다. 공도 엄청 빠르거든요. 근데 신장이 작아요. 근데 그 선수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메카티 선수가? 네. 공을 정말 잘 때리더라고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2021 시즌부터 이제 트리플 A에서 이제 선발 수업을 이제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2021년도, 22년도 2년 정도의 이제 선발 수업을 받았으니까 저는 뭐 준비된 선발 투수라고 봐야겠죠, 이 선수도. 네. 148kg에 그리고 이 선수가 팔스윙이 좀 빠릅니다. 그 공 던지는 요 지점까지 오는 게 진짜 빨라요. 네. 그게 이제 통했던 게 구창모 선수가 그렇죠. 통했잖아요. 구창모가 여기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게 빨라가지고 통했다고. 타자들 타이밍 잡기가 좀 까다로운 그런 평가를 이제 받았던 게 사실 이 구창모 선수의 이 팔동작이었거든요. 그런 데가 제구가 좋고요. 공격적인 투구, 좋은 투수의 요건들이 이 선수는 신장만 빼고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닝 소화 능력도 좋다고. 맞아요. 길게 던지는 네. 유형이고. 포심보다 컷 페스티벌의 비중이 미국에서도 훨씬 그 높았습니다. 좌완 투수니까 약간 이렇게 무타자 몸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몸쪽으로 거죠. 말리거나 그리고 바깥쪽으로 이제 백도어로 이렇게. 아니면 좌타자 쪽 들어가다가 꺾이는 거. 그러니까 약간 그 컷 페스티벌을 40% 이상 던진다는 거는 내추럴 커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휘는 거. 이 선수는 이 자동으로 휘는 커터를 던지는 것 같은데 빨라요. 빠른 커터를 던지는 이 커터 메카티 선수입니다. 야, 그래서 일단 SSG 같은 경우는 이 두 좌완을 데려왔거든요. 그런데다가 김광현 김광현 있잖아요. 오원석이가 또 이 선발. 선발. 근데 박종훈 있습니다. 박종훈. 거기다 문승원이 아마 선발로 돌아올 작년에 거예요. 불펜이었는데 이제 다시 선발로 들어온다. 6명이잖아요. 거기다가 작년에 뭐 선발 불펜 왔다 갔다 하면서 12승 거둔 노경원이가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일단은 선발 자원은 괜찮네요. SSG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선발을 누가 4, 5선발을 어떻게 꾸릴지 모르겠습니다. 오원석 선수는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갈 것 같거든요. 오원석이 들어가게 되면 좌투수가 4명이에요. 그러네요. 작년에 기아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 메카티 선수하고 요 로메로 선수는 약간 유형이 다르죠. 김광현과 또 다르죠. 다르죠. 똑같은 자원의 느낌은 분명히 아니에요. 같은 자원은 아니다. 근데 어떻게 이제 운영을 할지 모르고 어떻게 선발 투수를 이제 김원영 감독이 낙점을 할지 모르겠지만 선발이 4명, 자완이 4명이 들어가는 선발 로테이션도 이제 꾸릴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 타자. 앞서 말씀드렸던 기에르모 에레디아 이 선수가 들어왔는데 수비하고 주루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 기사로 봤을 때는 몸통 회전이 빨라서 강속구 변화구 대처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이게 타자들의 사실 세이버가 나오면서 스태캐스트가 이제 2015년도부터 미국에서 나오면서 타구 속도가 빨라야지 리그에서 안타를 많이 때려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 선수가 타구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라인 드라이브 타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타격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별로 키가 크지 않습니다. 이 선수도 1m 78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1m 85의 건장한 체구들을 생각을 하는데 이 커트 메카티 선수도 1m 78, 이 에레디아 선수도 1m 78이에요. 그런데 미국 야구에서 성적을 내고 했다는 거는 키가 작은데 분명히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SSG가 그 외국인 선수 타자 그 영입한도 100만 불이잖아요. 그 다 꽉채운 선수. 그리고 쿠바 대표팀 출신. 맞아요. 2013년도 WBC 이제 쿠바 대표팀 출신입니다. 방망이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리그 7시즌 동안 2할 3푼 1리에 홈런 27개거든요. 그러니까 114타점을 이제 올렸는데 마이너 성적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이 선수가. 그래서 마이너 성적이 사실 좀 궁금한데 메이저리그에서 이 정도의 성적이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특히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수비 포지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견수로 700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OAA죠. 그러니까 평균 대비 아웃 기여도가 플러스 5입니다. 일단은 수비 쪽에서 플러스 5를 만들어냈다는 거는 그래도 수비는 일가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중견수 자리는 지금 최지훈 선수가 거의 지금 이제 독보적인데. 또 우익수가 또 한유섬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마 좌익수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좌익수. 최지훈 선수가 좌익수로 갈래나? 그럴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선수가 아마 에리디아 선수가 좌익수로 볼 가능성이 높아졌죠. 아니면 뭐 한유섬 선수를 좌익수로 보내고 그럴 수도 있죠. 수비를 워낙 잘하니까. 이 뭐 에리디아 선수를 이제 우익수로 기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확실히 수비 쪽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선수다. 이 로맥 이후에 좀 임팩트 있는 외국인 타자가 좀 나와야 되는데 물론 지난해 우승했지만 약간 임팩트가 부족했고 에레디아 선수는 뭔가 좀 큰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뭐 공격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 선수 가운데 이제 공수주 3가지 모두 뛰어난 선수를 찾기가 어렵죠. 그렇죠. 어려운데 이 선수는 이제 공격만 조금만 받쳐준다고 한다면 일단 수비와 주력이 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김원영 감독은 쓰임새가 많은 외국인 선수로 이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선수는. 지난해 SSG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처음으로 KBO 역사상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 폰트 선수의 퍼펙트 인정은 안 됐지만 연장까지 가는 9인이 퍼펙트. 그게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거든요. SSG 이제 첫 단추를 좀 잘 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잘 깨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3명 모두 바꾼 팀은 랜더스하고 NC밖에 없죠. 근데 장순환은 NC 좋다고 봤고 기대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SSG도 나쁘지 않다. 특히 이 NC 외국인 2명 그리고 요 메카티 선수. 느낌이 싸해요. 타자는 어떤 부분을 좀 주신 분이신가요? 타자도 사실 저는 이쁜 폼을 좋아합니다. 이쁜 폼을 좋아한다. 이쁜 폼을 좋아하는데 오스틴 딘 선수도 딱 이렇게 배트 들고 있는 폼이 먼저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뭐 그래서 저는 좀 기대가 되고. 뭐 다른 선수들은 뭐 그냥 넘어가시죠.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팀의 운명을 바꿀 외국인 선수는 누구? 투 이렇게 할게요. 니기 투 외국인 선수로 가야 된다.